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적인 문제의 피해자가 됐다, 혹은 성적인 문제의 피해자가 됐다, 그 외에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 피해자가 됐다. 우리 아이는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조견입니다. 사실 아이는 단독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요.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이와 아이 보호자인 부모님이 가해자 측을 향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형사상 신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그 집 부모한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절차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학교에서 혹은 형사적으로 그 가해 학생이 처벌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절차가 그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해달라는 걸 요청을 할 수 있죠. 이 학폭위 개최 신청은 같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A 중학교인데 B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B 중학교 친구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폭위 개최 신청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사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 피해자, 가해자 모두 가서 각자 진술을 하게 되고,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각자 진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적절한 학교폭력위원회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겠죠. 가장 강력한 징계는 퇴학 조치고, 그 밑으로 전학이라든지 서면 사과라든지 다양한 조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 차원의 징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어디에 가둔다든지 이런 형태의 형사적인 징계랑은 달라요. 퇴학이나 강제 전학 같은 강력한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또한 이 학폭위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학폭위 개최 신청하는 거는 그다지 효과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이 학폭위 차원에서의 징계는 가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에서는 강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 같은 것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과 강제는 모두 위헌이다 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외에 형사 고소나 신고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형사 고소, 신고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전화 들어서 112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서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인데, 신고와 고소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처리 기간이라든지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해요.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기게 되면은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을 통해 가해자한테 강력한 처벌인 소년교도소에 보내거나 혹은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처벌도 할 수 있고, 사회봉사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받도록 하는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이랑은 달라서 형사고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소년교도소라든지 수감시설에 갇히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고나 고소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 진행 중 합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배상을 받도록 하는 신고 고소는 아니에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쟁점입니다. 바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가해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상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 즉 돈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책임과 배상 자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당신 아이 잘못으로 범죄로 불법행위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라든지 혹은 그것 때문에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이 출근을 못했다면 출근했을 일실이익이라든지 혹은 피해 학생의 위자료, 피해 학생 부모님의 위자료 등을 배상받고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민사배상 청구는 학폭위 진행 과정 혹은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돈을 다 받아서 합의를 했다면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학폭위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동안 혹은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동안 합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학폭위 처벌 내려지는 것과 동시에 또는 형사처벌 내려지는 것과 동시에 병행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그냥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면 소년사건, 학교폭력사건 전문 로펌 대한중앙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